삼국지에서 명궁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소설인 삼국지 연의의 영향 때문에 황충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황충은 궁술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황충의 맞상대로 묘사되는 하우연 또한 궁술과 관련된 기록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국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정사 삼국지에서 궁술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도 대략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사 삼국지에서 궁술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전부 상세히 다룸과 동시에 삼국지의 명궁 순위를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실전에서 얼마나 뛰어난 궁술 실력을 보여줬는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궁술과 관련된 일화의 수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사서에 남은 기록만을 참고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추, 한당, 손준이 나란히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세 명은 각자의 열전에서 활쏘기에 능숙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이지만, 그래도 궁술이 뛰어나다는 기록이 사서에 남은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궁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당은 성견 휘하에서 활약한 장수라 궁술이 뛰어나다는 것에 수긍이 가지만, 미축은 유약한 문관의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으로 궁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또한 미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인 미이와 손자인 미조도 모두 궁술이 뛰어났습니다. 손주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듯해서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주는 송견의 막내 동생인 손정의 증손자로 송건과 같은 손씨 일적이며, 송건 사후 제갈각을 보좌하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제갈각이 몰락하자 그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맡았고, 권력을 쥔 뒤 송건의 딸인 손노반과 불륜을 저지르는 등 막장 행각을 벌인 인물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노숙은 중원이 혼란에 빠지자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강동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당연히 주에서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기병들을 보내 저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병들이 당도하자 노숙은 그 기병들에게 일가를 한 뒤 직접 방패 여러 개를 세우고는 활을 당겨 화살을 쐈는데, 모든 화살이 방패를 관통해버렸기에 주의 기병들은 노숙의 궁술 실력에 겁을 먹고 물러납니다. 노숙은 미축과 더불어 삼국지의 부자로도 유명한데, 둘 다 궁술이 뛰어났던 것을 보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예를 연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송건이 등장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송건의 궁술 실력은 놀랍게도 송건의 천적이었던 장료가 인정해줬습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장료가 항복한 오나라 사람에게 이전에 자줏빛의 수염을 가진 장군이 있었으니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았으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는데 이 자는 누구였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항복한 사람은 장료에게 그 자가 바로 손에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장료가 말한 이전이란 합비 전투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는 장료가 기습 공격을 감행해 송건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므로 지휘관이었던 송건도 직접 활을 쏘았던 것 같고, 적장인 장료가 그 모습을 감명 깊게 볼 정도로 송건의 궁술 실력은 매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조지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어 조조가 직접 거두어 아들처럼 길렀기에 그는 조비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조비가 사냥 중독이라 조진도 어렸을 때부터 조비와 함께 사냥을 많이 다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궁술 실력은 사냥을 통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진이 사냥을 갔다가 호랑이를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호랑이에게 화살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단순히 뽕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이, 조조가 이 소식을 듣고 조진의 용맹함을 장하게 여겨 그에게 호표기를 거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호랑이와 마주치면 몸이 굳는다고 하는데, 조진은 그 상황에서도 호랑이를 쫓아가 활로 사냥했다고 하니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후에 나올 인물들이 쟁쟁하기에 7위로 정하였습니다.
동탁은 서량 출신의 이민족들과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궁술과 기마술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탁은 일반적으로 궁술이 뛰어나다는 기록이 아니라 동계 두 개를 양쪽에 찬 뒤 말을 달리며 좌우로 활을 쏠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을 타고 달리는 상황에서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가며 화살을 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탁은 스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위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제일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찍이 땡땡땡 인물율전 영상을 만든 뒤 썸네일로 활을 제일 잘 쏘는 놈이라고 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포의 궁술이 1위라며 반발하던 댓글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만히 서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것보다 나를 죽이러 오는 적이 존재하고 상대도 활을 쏘아야 되는 전장터에서 궁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포가 보여주는 궁술 실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이후에 등장할 인물들은 전장터에서 뛰어난 궁술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포를 5위로 정했습니다. 여포의 궁술 1화를 보면 원술이 장수 기령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자 유비는 여포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여포가 군을 이끌고 나타나자 유비와 기령은 전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여포는 유비와 기령을 자신의 진영으로 초대한 다음 문우에게 명하여 극 하나를 세우도록 한 뒤 여러분들은 나 여포가 극의 소지에 활을 쏘는 것을 보시오. 만약 내가 한 번에 적중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화해를 하고 떠나야 하며 만약 내가 적중시키지 못한다면 남아서 승부를 가리도록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활을 들고 극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소지 한가운데에 맞췄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놀라며 장군께서는 제왕의 위엄이 있습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감룡은 정예병 100명만으로 조조의 본질을 털어버리는 위엄을 보여주는 인물로 백병전으로 유명한 장수이지만 의외로 궁술과 관련된 기록이 몇 개 있는데 오서에 따르면 감룡은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룡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손씨 가문의 선봉장인 능조를 화살로 쏴서 죽인 것인데 이때만 해도 감룡은 황조의 휘하에 있었기에 송건의 군대와 싸우는 입장이었고 당시 황조의 군대는 송건에게 패하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룡은 아군이 패하고 흩어져 도망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적의 선봉장인 능조를 활로 쏴 죽였으니 딱히 더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합비 전투에서 송건이 장료의 기습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을 때도 감룡이 활을 쏘아대며 장료의 군대를 막아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자신의 주방에서 일하던 어린 아이를 죽일 때도 활을 이용했습니다. 조창은 조조의 아들로 조조의 무제 DNA를 몰빵받은 인물이며 어려서부터 궁술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한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그는 오한족의 군대를 물리친 뒤 도망치는 적들을 직접 추격하였습니다. 조창은 오한족 기병들과 백병전을 치rum과 동시에 그들에게 활을 쏘아댔는데 조창의 활 시위 소리가 들렸다 하면 이민족 기병들이 고꾸라졌다고 하며 그들은 조창의 화살에 맞아 계속해서 쓰러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전투가 한나절이나 지속되었다는 점인데 조창의 갑옷에도 화살이 여러 개 박혀 있을 정도로 치열한 추격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창은 궁술과 기마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민족 기병들을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기에 그를 3위로 올리겠습니다. 방덕은 마등, 마초 휘하에서 활약한 장수로 선봉장, 돌격대장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는 조조의 휘하로 들어간 뒤 관우의 군대와 맞설 때는 뛰어난 명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덕은 관우의 군대와 교전할 때 활을 쏴서 관우의 이마에 적중시켰는데 관우가 강철 머리통만 아니었더라면 관우는 이때 전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추측해보자면 관우는 군의 지휘관이라 후방에 있었을 테니 방덕은 적진을 향해 돌격한 다음 적장의 이마에 활을 쏴서 명중시켰다는 것이 되므로 방덕이 관우의 이마에 활을 명중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궁술 실력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장마가 와서 한수가 폭남해 위나라 군대가 수몰된 뒤 관우의 함선들이 몰려와 사방에서 활을 쏘아댔을 때도 방덕은 항복하지 않고
않고 끝까지 맞서며 자신도 활을 쏘며 반격을 했는데 이때 방덕이 쏜 화살은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겠지만 1위는 태사자입니다. 일단 태사자는 활이 길고 힘이 있어 활을 잘 쐈으며 활 시위를 한번 당기면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태사자는 황건적에게 포위된 성을 빠져나와 구원병을 요청하러 가는 임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황건적의 포위가 매우 굳건했기에 태사자는 먼저 황건적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황건적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태사자는 홀로 성문을 열고 말을 채찍질하여 포위망을 돌파하였고 자신을 따라오는 황건적들을 향해 화살을 쏴서 여러 명을 죽였기에 황건적들은 활 시위 소리만 들어도 넘어졌고 이로 인해 그 누구도 태사자를 뒤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태사자가 대단한 점은 그래도 앞서 전장터에서 궁술 실력을 보여준 장수들은 아군이 곁에 있는 상태에서 적들에게 활을 쏘아댔지만 태사자는 오직 혼자서 그 수많은 황건적을 상대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태사자는 손책의 휘하에 들어갔고 그와 함께 산적 토벌에 나서서 산적의 진영을 포위한 적이 있었는데 산적 중 한 명이 진영 안에 막루 위에 올라가 욕설을 퍼부으며 막루의 짧은 대들보를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사자는 활을 당겼고 화살이 산적의 손을 뚫고 짧은 대들보에 박혔으므로 포위 바깥에 있는 만명 모두가 태사자의 궁술의 뛰어남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기록만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조비도 상위권에 올라야 하지만 아쉽게도 조비의 찬란한 궁술 실력이 기록되어 있는 전론은 조비 자신이 직접 쓴 문학 비평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비가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에 가까우므로 부득이하게 그를 순위에서 제외하였고 조비는 따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번외로 두었습니다. 조비는 전론에서 나는 당시 나이가 5살로 상께서 세상이 바야흐로 요란해질 거라 여겨 내게 활 쏘기를 가르쳤으니 6살에 활 쏘는 법을 알았고 또 나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쳤기에 8살에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었다 라고 했는데 조비의 말대로라면 그는 조조에게 조기 교육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궁술을 연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비는 물은 문무의 도는 각각 그때그때 써야 하는 것으로 나는 충평 마을에 태어나 군대에서 자랐고 이 때문에 어려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한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하지 않았으며 날짐승을 쫓으면 언제나 심리를 가고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항상 백보를 가니 날이 많이 지나도 육체가 건강해졌고 마음은 실증나지 않았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사냥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남쪽으로 정보를 가게 되어 복류에 머물던 도중에 순욱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위로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조비를 보고는 듣기로구는 좌우로 활을 잘 쏜다고 하는데 이는 실로 하기 힘든 것이오 라고 했다 하니 전론의 기록대로라면 조비의 궁술 실력은 매우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론뿐만이 아니라 위서에서도 조비의 궁술이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도 조비는 사냥 중독이었기 때문에 활을 잘 쐈을 것입니다. 이상 히라의 삼국지 오피셜 1탄 삼국지 명궁들의 순위는 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먼님들께 감사드립니다.